안녕하세요. 사전답사의 답사부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폭포는 설악산 12선녀탕 계곡을 대표하는 폭포인 복숭아탕 폭포입니다. 아름답고 웅장한 복숭아탕 폭포의 멋진 경치를 감상하는 것으로 오늘 사전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전답사할 산행길은 복숭아탕 폭포를 비롯하여 수많은 폭포와 수많은 탕과소를 품고 있는 설악산의 대표적인 계곡들 중의 한 곳인 12선녀탕 계곡과 우리나라 3대 폭포들 중의 하나인 대승폭포가 있는 장수대길로 12선녀탕 계곡이 시작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남교리의 12선녀탕 계곡을 들머리로 하여 12선녀탕 계곡을 지나고 서북능선의 대승령을 넘어 대승폭포를 감상하고 44번 국도 설악로의 장수대를 날머리로 하는 약 11.3km 거리의 산행길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탐방로들이 자세히 그려진 탐방로 안내도입니다. 또 다른 설악산 국립공원 탐방로 안내도이니 설악산 산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악산 탐방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설악산 서북능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설악산의 서북능선은 대청봉의 가장 서쪽 봉우리인 안산을 시작으로 대승령 1408봉 귀때기청봉을 넘고 한계령 삼거리 끝청봉 중청봉을 지나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에 이르는 대청봉 서쪽의 능선길입니다. 서북능선으로 올라가는 들머리들을 살펴보자면 먼저 44번 국도 설악로의 한계령 휴게소에서 서북능선의 한계령 삼거리로 올라가는 한계령길 탐방로가 있고요. 두 번째는 44번 국도 설악로의 장수대에서 대승폭포를 지나 서북능선의 안산과 귀때기청봉 사이의 대승령으로 올라가는 장수대길 탐방로가 있습니다. 서북능선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세 번째 탐방로는 46번 국도 미시령로의 남교리 12선녀탕 계곡을 들머리로 하여 서북능선의 대승령으로 올라가는 12선녀탕 계곡길 탐방로입니다. 오늘 사전답사할 사전답사길의 날머리인 44번 국도 설악로 장수대의 설악산 국립공원 장수대 분소의 모습입니다. 장수대 분소에서 사중폭포와 대승폭포를 지나 서북능선의 대승령으로 올라가는 장수대길 탐방로 입구를 잠시 살펴보고 되돌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대길 탐방로 입구의 모습입니다. 장수대길 탐방로 입구를 잠시 살펴보고 설악산 국립공원 장수대 분소로 다시 되돌아 나왔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장수대 분소 주차장과 주변의 경치입니다. 오늘 사전답사길의 날머리인 장수대 분소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원통으로 이동한 다음 원통에서 오늘 사전답사 산행길의 들머리인 12선녀탕 계곡의 입구인 46번 국도 미시령로의 남교리로 이동하겠습니다. 원통 버스터미널입니다. 원통에서 진부령 방향의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원통 버스터미널에서 진부령 방향의 버스를 타시고 46번 국도 미시령로의 아랫남교를 지나 윗남교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윗남교 버스 정류장에 내리시면 윗남교 버스 정류장의 뒤쪽 아래쪽에 12선녀탕 계곡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12선녀탕 계곡으로 가는 도로를 지나갑니다. 도로에서 왼쪽으로 좌회전하시면 됩니다. 도로에서 왼쪽으로 좌회전하시면 12선녀탕 계곡으로 가는 도로의 앞쪽으로 내설악 백담 계곡 쪽에서 흘러오는 계곡물과 12선녀탕 계곡물이 합쳐져 흘러가는 북천이란 커다란 하천을 건너는 12선녀교란 다리가 나옵니다. 12선녀교를 건너갑니다. 북천의 경치입니다. 12선녀탕 계곡 입구에 세워져 있는 설악산 국립공원 안내도를 확인하고 12선녀탕 계곡의 오른쪽을 따라 이어진 탐방로를 조금만 올라가시면 12선녀탕 계곡의 들머리인 남교리 탐방지원센터가 나옵니다. 남교리 탐방지원센터를 지나고 개수기를 지나갑니다. 남교리 탐방지원센터를 지나고 개수기를 지나오시면 12선녀탕 계곡의 오른쪽을 따라 숲이 우거진 완만한 오르막 탐방로가 시작이 됩니다. 12선녀탕 계곡의 오른쪽을 따라 이어진 완만한 오르막 탐방로를 올라가다 보면 12선녀탕 계곡 들머리의 대략적인 해발 고도를 짐작하게 할 수 있는 해발 341m를 표기한 국가지점번호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남교리 탐방지원센터를 지나 약 1.0km 정도를 올라가시면 복숭아탕 3.2km와 대승령 7.6km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탐방로 오른쪽에 세워져 있습니다. 남교리 12선녀탕 입구에서 대승령까지의 거리가 8.6km의 거리이고 12선녀탕 계곡의 대표적인 폭포인 복숭아탕 폭포가 대략 그 중간 정도의 거리인 4.2km 거리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숭아탕 3.2km를 가리키는 이정표를 지나갑니다. 복숭아탕 3.2km를 가리키는 이정표를 지나고 12선녀탕 계곡의 오른쪽을 따라 이어진 완만한 오르막 탐방로를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12선녀탕 계곡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가는 12선녀탕 계곡의 첫 번째 다리가 나옵니다. 12선녀탕 계곡을 건너는 첫 번째 다리에 도착하였습니다. 12선녀탕 계곡을 건너는 첫 번째 다리는 탕수교입니다. 12선녀탕 계곡을 건너는 첫 번째 다리인 탕수교를 건너며 내려다본 12선녀탕 계곡의 물줄기입니다. 12선녀탕 계곡을 건너는 첫 번째 다리인 탕수교를 건너갑니다. 12선녀탕 계곡을 처음으로 건너와 뒤돌아본 탕수교와 12선녀탕 계곡의 경치입니다. 탕수교를 건너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탐방로는 12선녀탕 계곡의 왼쪽을 따라 이어집니다. 12선녀탕 계곡의 왼쪽을 따라 이어진 탐방로를 올라갑니다. 탐방로가 좌우 이경사가 매우 가파른 능사면을 따라 이어져 있습니다. 12선녀탕 계곡물이 흐르는 좁은 탐방로의 오른쪽 아래쪽은 가파른 벼랑으로 되어 있으니 조심해서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탕수교를 건너고 12선녀탕 계곡의 왼쪽을 따라 이어진 좌우 이경사가 매우 가파른 좁은 돌길과 돌계단길의 탐방로를 지나면 12선녀탕 계곡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는 12선녀탕 계곡의 두 번째 다리인 12탕 출렁교가 나옵니다.
12선녀탕 계곡을 건너는 두 번째 다리인 12탕 출렁교를 건너며 내려다본 12선녀탕 계곡의 경치입니다. 다리를 다 건너와 바라본 12선녀탕 계곡의 두 번째 다리인 12탕 출렁교와 12선녀탕 계곡입니다. 12선녀탕 계곡을 건너는 두 번째 다리인 12탕 출렁교를 건너시면 탐방로는 다시 12선녀탕 계곡의 오른쪽을 따라 이어집니다. 해발 368m를 표기한 국가지점번호 이정표를 지나갑니다. 12선녀탕 계곡의 두 번째 다리인 12탕 출렁교를 건너고 12선녀탕 계곡의 오른쪽을 따라 이어진 돌길의 탐방로를 조금만 올라가시면 돌길의 탐방로 왼쪽에 해발 368m를 표기한 국가지점번호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전의 국가지점번호 이정표의 해발 고도가 341m였으니 27m가 더 높아진 곳입니다. 해발 368m를 표기한 국가지점번호 이정표를 지나고 12선녀탕 계곡의 오른쪽을 따라 이어진 완만한 오르막 돌길과 돌계단길의 탐방로를 올라가다 보면 또다시 계곡물을 건너는 데크다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데크다리는 12선녀탕 계곡을 건너는 다리가 아니고요. 12선녀탕 계곡으로 흘러드는 작은 지계곡을 건너는 데크다리입니다. 12선녀탕 계곡으로 흘러드는 작은 지계곡의 물줄기입니다. 십이선녀탕 계곡에 합류하는 작은 지계곡을 건너갑니다. 지금부터는 12선녀탕 계곡을 건너는 다리들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며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12선녀탕 계곡을 오르거나 내려오다 보면 12선녀탕 계곡을 건너는 크고 작은 다리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2선녀탕 계곡에는 순수하게 12선녀탕 계곡을 건너는 다리가 모두 18개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순수하게라는 의미는 지금과 같이 12선녀탕 계곡의 오른쪽이나 왼쪽을 따라 종으로 놓여진 데크길들은 포함하지 않고 12선녀탕 계곡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2선녀탕 계곡을 횡으로 건너는 다리들만을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해발 419m를 표기한 국가지점번호 이정표를 지나갑니다. 이전의 국가지점번호 이정표의 해발 고도가 368m였으니 51m가 더 높아졌습니다. 해발 419m를 표기한 국가지점번호 이정표를 지나고 12선녀탕 계곡의 오른쪽을 따라 이어진 탐방로를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12선녀탕 계곡을 건너는 세 번째 다리가 나옵니다. 12선녀탕 계곡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는 세 번째 다리를 건너갑니다. 세 번째 다리를 건너면 12선녀탕 계곡의 왼쪽을 따라 긴 데크길이 이어집니다. 긴 데크길을 지나며 12선녀탕 계곡에 놓여진 18개의 다리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12선녀탕 계곡에 놓여진 크고 작은
18개의 다리 모두에 이름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복숭아탕 폭포를 기준으로 복숭아탕 폭포 아래쪽에 9개의 다리가, 그리고 복숭아탕 폭포를 지나 복숭아탕 폭포 위쪽에 9개의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개의 다리를 건너왔습니다. 세 번째 다리를 건너고 긴 데크길을 걸으며 바라본 12선녀탕 계곡의 경치입니다. 영문 V자 모양의 12선녀탕 계곡의 왼쪽에는 응봉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안산이란 거대한 산봉우리가 있습니다. 12선녀탕 계곡의 왼쪽을 따라 이어진 긴 데크길을 지나가다 보면 긴 데크길이 끝나는 데크길 왼쪽에 남교리 탐방지원센터 2.0km와 복숭아탕 2.2km, 그리고 대승령 6.6km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복숭아탕 2.2km와 대승령 6.6km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세워져 있는 긴 데크길을 지나면 12선녀탕 계곡의 왼쪽을 따라 이어진 탐방로는 12선녀탕 계곡물과 높이 차이를 내며 가파르게 올라가는 가파른 오르막 탐방로로 변하고요. 가파른 오르막 돌계단길과 가파른 오르막 데크계단길, 그리고 또다시 가파른 오르막 돌길과 돌계단길의 탐방로가 연이어서 이어집니다. 가파른 오르막 데크계단길과 가파른 오르막 돌길과 돌계단길이 연이어서 이어진 탐방로는 좌우의 경사가 매우 가파른 좁은 탐방로이고, 또한 좁은 탐방로의 오른쪽 아래쪽은 가파른 벼랑으로 되어 있으니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탐방로를 지나가다 내려다본 12선녀탕 계곡의 모습입니다. 계곡물이 가파른 벼랑의 저 아래쪽으로 보입니다. 또한 좌우의 경사가 매우 가파른 좁은 돌길의 탐방로 왼쪽 위쪽으로는 낙석과 토사 방지를 위한 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2선녀탕 계곡의 세 번째 다리를 건너고 12선녀탕 계곡물과 높이 차이를 보이며 12선녀탕 계곡의 왼쪽을 따라 이어진 좌우의 경사가 매우 가파른 좁은 돌길의 탐방로를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좁은 돌길의 탐방로 앞쪽으로 거대한 바위 암릉의 왼쪽 아래쪽을 따라 길게 이어진 데크길이 나옵니다. 거대한 바위 암릉의 왼쪽 아래쪽을 따라 길게 이어진 긴 데크길을 지나갑니다. 긴 데크길을 다 지나가시면 12선녀탕 계곡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가는 응봉 출렁교란 이름의 네 번째 다리가 나옵니다. 긴 데크길을 지나 12선녀탕 계곡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가는 네 번째 다리인 응봉 출렁교 구름다리에 도착하였습니다. 응봉 출렁교란 이름의 네 번째 다리를 건너갑니다. 응봉 출렁교를 건너며 내려다본 12선녀탕 계곡의 물줄기입니다. 12선녀탕 계곡의 네 번째 다리인 응봉 출렁교 구름다리를 건너면 탐방로는 다시 12선녀탕 계곡의 오른쪽을 따라 이어집니다. 12선녀탕 계곡의 네 번째 다리인 응봉 출렁교 구름다리를 건너고 12선녀탕 계곡의 오른쪽을 따라 이어진 돌계단길과 돌길의 탐방로를 지나갑니다.
돌계단길과 돌길의 탐방로를 올라가다 보면 제법 긴 데크길이 이어집니다. 제법 길게 이어진 데크길을 지나갑니다. 제법 길게 이어진 데크길을 다 지나오시면 탐방로는 왼쪽으로 꺾여지며 계곡물 쪽으로 내려가는 돌계단길로 변합니다. 계곡물 쪽으로 내려가는 돌계단길을 내려갑니다. 계곡물 쪽으로 내려온 김에 잠시 쉬어갑니다. 예쁜 12선여탕 계곡의 물줄기를 감상하며 내려왔던 만큼의 돌계단길의 탐방로를 올라갑니다. 왕파리들이 카메라 렌즈 앞에서 촬영을 방해합니다. 내려왔던 만큼의 돌계단길을 다 올라가시면 돌계단길 위쪽에 해발 476m를 표기한 국가지점번호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해발 476m를 표기한 국가지점번호 이정표를 지나고 탐방로를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12선여탕 계곡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는 12선여탕 계곡의 5번째 다리인 흑백교가 나옵니다. 흑백교를 건너며 둘러본 흑백교 주변의 12선여탕 계곡 경치입니다. 계곡물이 흐르는 바위 한반의 색깔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곡물이 흘러가는 바위 한반의 색깔이 신기하게도 절반은 흰색, 절반은 검은색으로 된 바위 한반 위를 계곡물이 시원하게 흘러갑니다. 12선여탕 계곡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가는 12선여탕 계곡의 5번째 다리인 흑백교를 건너가시면 가파른 오르막 데크계단길이 이어집니다. 흑백교 건너의 가파른 오르막 데크계단길을 올라갑니다. 12선여탕 계곡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는 12선여탕 계곡의 5번째 다리인 흑백교를 건너고 가파른 오르막 데크계단길을 다 올라가시면 탐방로는 12선여탕 계곡의 왼쪽을 따라 이어지고요. 12선여탕 계곡의 왼쪽을 따라 이어진 탐방로는 어디서 한번 본 듯한 모습의 탐방로가 이어집니다. 즉 좌우의 경사가 매우 가파른 능사면을 따라 좁은 돌길의 탐방로가 이어져 있습니다. 또한 좁은 돌길의 탐방로 오른쪽 아래쪽은 가파른 벼랑으로 되어 있으니 조심해서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좌우의 경사가 매우 가파른 좁은 돌길의 탐방로를 다 지나가시면 좁은 돌길의 탐방로 앞쪽으로 데크길이 잠시 이어지고요. 데크길의 앞쪽으로 12선여탕 계곡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가는 12선여탕 계곡의 6번째 다리가 이어집니다. 12선여탕 계곡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가는 12선여탕 계곡의 6번째 다리를 건너갑니다. 12선여탕 계곡의 6번째 다리를 건너가시면 탐방로는 12선여탕 계곡의 오른쪽을 따라 이어지고요. 6번째 다리를 건너자마자 곧바로 긴 데크길이 이어집니다. 12선여탕 계곡의 오른쪽을 따라 이어진 이 긴 데크길은 남교리 탐방지원센터에서 약 2.8km 지점에 위치한 응봉폭포를 지날 때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응봉폭포로 이어진 데크길을 지나갑니다. 계곡 저 위쪽으로 응봉폭포가 살짝 보입니다. 남교리 탐방지원센터에서 약 2.8km 지점에 위치한
12선녀탕 계곡의 응봉폭포입니다. 햇빛이 강렬하여 응봉폭포의 모습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응봉폭포를 감상하며 응봉폭포 위쪽으로 이어진 긴 데크길을 지나갑니다. 다시 한 번 더 바라본 응봉폭포의 모습입니다. 응봉폭포 위쪽으로 이어진 긴 데크길을 지나고 돌길의 탐방로를 올라가다 보면 탐방로 오른쪽으로 해발 540m를 표기한 국가지점번호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해발 540m를 표기한 국가지점번호 이정표를 지나면 탐방로 주변에 커다란 바위돌들이 많은 탐방로가 이어집니다. 탐방로 주변에 커다란 바위돌들이 많은 탐방로를 지나갑니다. 응봉폭포에서 약 200여 미터를 올라오시면 12선녀탕 입구 3.0km와 복숭아탕 1.2km 그리고 대승령 5.6km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탐방로 오른쪽에 세워져 있습니다. 12선녀탕 입구에서 3.0km를 올라온 곳에 세워져 있는 복숭아탕 1.2km와 대승령 5.6km를 가리키는 이정표를 지나갑니다. 복숭아탕 1.2km를 가리키는 이정표를 지나고 12선녀탕 계곡의 오른쪽을 따라 이어진 돌길의 탐방로를 올라가다 보면 돌길의 탐방로 왼쪽 아래쪽으로는 아름답고 예쁜 물웅덩이와 와폭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돌계단길을 지나면 데크계단길과 데크길이 이어집니다. 데크길을 지나며 내려다본 와폭과 예쁜 물웅덩이의 경치입니다. 십이선녀탕 계곡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십이선녀탕 계곡의 오른쪽을 따라 이어진 탐방로를 올라가다 보면 탐방로가 바위 안반으로 변하며 십이선녀탕 계곡과 맞닿는 곳이 나옵니다. 탐방로가 십이선녀탕 계곡과 맞닿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탐방로가 십이선녀탕 계곡과 맞닿는 곳의 십이선녀탕 계곡의 왼쪽으로는 거대한 바위 안반을 타고 흐르는 워터 슬라이드와 같은 거대한 와폭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려한 경관을 가진 곳이 이름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지형과 잘 어울리는 지명 하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워터 슬라이드와 같은 거대한 와폭을 지나갑니다. 탐방로가 십이선녀탕 계곡의 오른쪽에 거의 맞닿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십이선녀탕 계곡물과 거의 맞닿아 나란히 이어진 돌길의 탐방로를 올라가다 보면 바위 안반을 타고 흐르는 예쁜 폭포와 물웅덩이가 나옵니다. 바위 안반을 타고 흐르는 예쁜 폭포와 물웅덩이를 지나갑니다. 바위 안반을 타고 흐르는 예쁜 폭포 오른쪽 위쪽으로 데크계단길과 데크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데크길 위쪽에서 내려다본 바위 안반을 타고 흐르는 예쁜 폭포와 물웅덩이의 경치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경치가 더욱 아름답습니다. 바위 안반을 타고 흐르는 예쁜 폭포와 물웅덩이 오른쪽 위쪽에 놓여진 데크길을 지나갑니다.
바위 한반을 타고 흐르는 예쁜 폭포 오른쪽 위쪽에 놓여진 데크길을 지나면 탐방로는 12선녀탕 계곡물과 높이 차이를 보이며 가파르게 올라가는 돌길과 돌계단길의 탐방로로 변합니다. 가파른 오르막 돌길과 돌계단길로 변한 탐방로를 올라갑니다. 가파른 오르막 돌길과 돌계단길의 탐방로를 다 올라가시면 탐방로는 완만하게 내려가는 돌길의 탐방로로 변하고요. 완만한 내리막 돌길의 탐방로를 다 내려가시면 완만한 내리막 돌길의 탐방로 앞쪽으로 12선녀탕 계곡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가는 함지박 출렁교란 이름의 12선녀탕 계곡의 7번째 다리가 나옵니다. 12선녀탕 계곡의 7번째 다리인 함지박 출렁교를 건너갑니다. 12선녀탕 계곡의 7번째 다리인 함지박 출렁교를 다 건너가시면 함지박 출렁교 오른쪽 위쪽으로 가파른 오르막 데크 계단길이 이어집니다. 함지박 출렁교 오른쪽 위쪽으로 이어진 가파른 오르막 데크 계단길을 다 올라가시면 오르막 데크 계단길 앞쪽으로 돌길의 탐방로가 잠깐 이어지고요. 돌길의 탐방로 앞쪽으로는 철망이 덮여있는 터널 같은 데크길이 12선녀탕 계곡의 왼쪽을 따라 길게 이어집니다. 12선녀탕 계곡의 왼쪽을 따라 길게 이어진 철망이 덮여있는 터널 같은 데크길을 지나갑니다. 철망이 덮여있는 터널 같은 데크길을 다 지나가시면 터널 같은 데크길 오른쪽으로 12선녀탕 계곡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가는 12선녀탕 계곡의 8번째 다리가 이어집니다. 12선녀탕 계곡을 건너는 12선녀탕 계곡의 8번째 다리를 건너며 둘러본 12선녀탕 계곡의 경치입니다. 바위 한반을 타고 계곡물이 힘차게 흘러갑니다. 바위 한반을 타고 힘차게 흘러가는 12선녀탕 계곡물의 오른쪽에는 낙석사고 예방을 위해 철망이 덮여있는 터널 같은 데크길이 보입니다. 12선녀탕 계곡을 건너는 8번째 다리 상류 쪽의 물줄기입니다. 참으로 멋진 12선녀탕 계곡의 경치입니다. 십이선녀탕 계곡의 8번째 다리를 건너갑니다. 12선녀탕 계곡의 8번째 다리를 건너가시면 탐방로는 12선녀탕 계곡의 오른쪽을 따라 이어지고요. 12선녀탕 계곡의 오른쪽을 따라 이어진 돌길과 돌계단길의 탐방로를 조금만 올라가시면 탐방로 오른쪽에 해발 678m를 표기한 국가지점번호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해발 678m를 표기한 국가지점번호 이정표를 지나면 완만한 오르막 돌길의 탐방로가 제법 길게 이어지고요. 제법 길게 이어진 완만한 오르막 돌길의 탐방로를 다 지나시면 제법 길게 이어진 완만한 오르막 돌길의 탐방로 앞쪽으로 데크길이 이어집니다. 데크길을 지나갑니다. 데크길을 다 지나시면 길지 않은 가파른 오르막 돌계단길이 이어집니다.
길지 않은 가파른 오르막 돌계단길을 올라갑니다. 길지 않은 가파른 오르막 돌계단길을 다 올라가시면 가파른 오르막 돌계단길 너머로 12선녀탕 계곡의 오른쪽을 따라 또다시 긴 데크길이 이어집니다. 또다시 이어진 긴 데크길을 다 지나가시면 복숭아탕 폭포 가기 전의 마지막 다리인 12선녀탕 계곡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가는 12선녀탕 계곡의 9번째 다리가 나옵니다. 12선녀탕 계곡의 9번째 다리를 건너갑니다. 9번째 다리를 건너며 둘러본 12선녀탕 계곡의 경치입니다. 계곡의 모습이 마치 영문 V자 모양으로 깊게 패여져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9번째 다리의 건너에는 12선녀탕 계곡의 왼쪽을 따라 올라가는 데크길과 데크계단길이 보입니다. 12선녀탕 계곡의 왼쪽을 따라 올라가는 데크길과 데크계단길을 다 올라가시면 데크전망대가 나옵니다. 데크전망대에 도착하시면 안산의 작은 함지박골에서 흘러오는 계곡물이 폭포를 이루며 12선녀탕 계곡에 합류되는 모습의 함지박골 폭포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함지박골 폭포가 내려다 보이는 데크 전망대로 올라갑니다. 데크 전망대에서 바라본 함지박골 폭포와 작은 함지박골의 경치입니다. 함지박골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선녀탕 계곡을 올라오면서 한번 이야기했듯이 12선녀탕 계곡의 왼쪽에는 해발 1208m 높이의 웅봉이 있고요. 12선녀탕 계곡의 오른쪽에는 해발 1430m 높이의 안산이 있습니다. 그중 12선녀탕 계곡의 오른쪽에 위치한 안산에는 안산에서 발원하여 12선녀탕 계곡으로 흘러드는 작은 함지박골과 큰 함지박골이란 두 개의 계곡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물줄기가 작은 함지박골의 물줄기입니다. 작은 함지박골의 폭포가 보이는 데크 전망대를 지나갑니다. 작은 함지박골의 물줄기가 보이는 데크 전망대를 지나서도 데크길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작은 함지박골의 물줄기가 보이는 데크 전망대 위쪽의 데크길을 다 지나가시면 12선녀탕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짧은 흙길의 탐방로가 이어지고요. 짧은 흙길의 탐방로 왼쪽에 남교리 탐방지원센터 4.0km와 복숭아탕 0.2km 그리고 대승령 4.6km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복숭아탕 0.2km를 가리키는 이정표를 지나시면 12선녀탕 계곡의 물줄기가 내려다 보이는 12선녀탕 계곡의 왼쪽을 따라 복숭아탕 폭포 바로 아래쪽까지 계속해서 길게 긴 데크길이 이어집니다. 복숭아탕 폭포 바로 아래쪽까지 길게 이어진 데크길은 협곡과 같은 좁은 계곡 사이를 지나는 길이라 더욱 길게 느껴집니다. 협곡과 같이 생긴 좁은 12선녀탕 계곡의 왼쪽을 따라 길게 이어진 긴 데크길을 다 지나왔습니다. 12선녀탕 계곡의 왼쪽을 따라 길게 이어진 긴 데크길을 다 지나오시면 탐방로는 12선녀탕 계곡을 따라 왼쪽으로 급격하게 꺾여져 올라가며 거대한 바위 암릉에 철봉이 길게 설치된 가파른 오르막 바위 암릉길로 변합니다. 거대한 바위 암릉에 철봉이 길게 설치된
가파른 오르막 바위 앞는 길을 올라갑니다. 철봉이 길게 설치된 바위 앞는 길을 약 30여 미터 올라가시면 복숭아탕 폭포 데크 전망대가 나옵니다. 복숭아탕 폭포 데크 전망대로 올라가는 가파른 오르막 바위 앞는 길의 모습입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도 경사가 더욱 가파른 오르막 바위 앞는 길이니 미끄러지지 않도록 철봉을 잘 잡고 조심해서 안전하게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철봉이 길게 설치된 거대한 바위 앞는 길 저 위쪽으로 복숭아탕 폭포 데크 전망대가 올려다 보입니다. 거대한 바위 앞능에 철봉이 길게 설치된 가파른 오르막 바위 앞는 길을 지나 복숭아탕 폭포 데크 전망대에 다 올라왔습니다. 데크 전망대 앞쪽으로 거대한 바위 한 번을 타고 흐르는 설악산 12선녀탕 계곡의 최고의 경치인 복숭아 모양의 탕을 가진 복숭아탕 폭포가 보입니다. 용이 산다고 하여 용탕폭포란 이름을 가진 복숭아 모양의 복숭아탕 폭포입니다. 땀 흘리고 올라와 구경할 가치가 있는 정말로 멋진 경치입니다. 복숭아탕 폭포의 위쪽과 복숭아탕 폭포의 아래쪽 경치를 함께 담아보았습니다. 복숭아탕 폭포의 위쪽에는 거의 수직으로 솟아있는 거대한 바위 봉우리가 하늘 높이 솟아 있습니다. 복숭아탕 폭포를 지나 대승령으로 올라가는 탐방로는 저 높이 솟은 바위 봉우리의 아래쪽을 따라 이어져 있습니다. 복숭아탕 아래쪽의 경치입니다. 복숭아탕 아래쪽으로도 옥빛의 탕들이 보입니다. 복숭아탕 폭포의 위쪽에는 이와 같이 예쁘고 멋진 폭포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나 오르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 복숭아탕 폭포까지만 구경하시고 남교리 탐방지원센터로 원점 회귀하시는 탐방객들도 많습니다. 박사부장의 오늘 사전박사 코스는 12선녀탕 계곡을 지나 서북농산의 대승령을 넘어 장수대길의 대승폭포를 살펴보고 장수대로 하산하는 길입니다. 복숭아탕 폭포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대승령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복숭아탕 폭포 데크 전망대를 지나 복숭아탕 폭포 상류 쪽으로 올라갑니다. 복숭아탕 폭포 상류까지는 철봉이 길게 설치된 가파른 오르막 바위 앞는 길이 계속해서 길게 이어집니다. 경사가 매우 가파른 오르막 바위 앞는 길이니 미끄러지지 않도록 철봉을 잘 잡고 조심조심 천천히 안전하게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복숭아탕 폭포 데크 전망대를 지나 철봉이 길게 설치된 가파른 오르막 바위 앞는 길을 다 올라왔습니다. 철봉이 길게 설치된 가파른 오르막 바위 앞는 길을 다 올라가시면 완만하게 내려가는 바위 앞는 길이 이어집니다. 완만한 내리막 바위 앞는 길을 조금만 내려가시면 내리막 바위 앞는 길의 오른쪽 저 아래쪽으로 복숭아탕 폭포와 복숭아탕 폭포 데크 전망대가 내려다 보입니다. 2단의 아름답고 예쁜 폭포가 보이는 복숭아탕 폭포 상류에 도착하였습니다. 특별한 이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탐방로에서 계곡 쪽으로 살짝 내려오셔야 이와 같은 모습의 폭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당겨본 2단 폭포의 경치입니다. 이 2단 폭포가 흐르는 복숭아탕 폭포 상류의 해발 고도는 793m입니다. 2단 폭포 왼쪽을 따라 놓여진 복숭아탕 폭포 상류의 데크길을 지나갑니다. 복숭아탕 폭포 상류의 데크길을 지나며 바라본 2단 폭포의 경치입니다. 복숭아탕 폭포 상류의 데크길을 다 지나시면 폭포가 흐르는 계곡의 왼쪽을 따라 좌우의 경사가 매우 가파른 거친 돌길의 탐방로가 이어집니다. 거친 돌길의 탐방로 오른쪽으로는 2단 폭포의 모습을 더욱더 가까이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좌우의 경사가 매우 가파른 거친 돌길의 탐방로를 지나갑니다. 좌우의 경사가 매우 가파른 거친 돌길의 탐방로를 지나며 바라본 2단 폭포의 모습입니다. 아래쪽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2단 폭포 위쪽과 아래쪽의 옥빛의 커다란 둥근 탕의 모습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예쁜 12선녀탕 계곡의 2단 폭포의 경치입니다. 2단 폭포 위쪽에도 또 다른 아름답고 예쁜 폭포와 탕들이 있습니다. 2단 폭포 위쪽의 또 다른 폭포와 탕의 모습입니다. 2단 폭포 위쪽의 아름답고 예쁜 또 다른 폭포와 탕을 감상하며 또 다른 폭포 상류 쪽으로 올라갑니다. 또 다른 폭포의 상류까지는 데크길과 데크계단길이 길게 이어지고요. 데크길과 데크계단길을 다 올라가시면 데크 전망대가 나옵니다. 데크길을 오르며 바라본 또 다른 폭포의 경치입니다. 12선녀탕 계곡의 아름답고 예쁜 폭포와 탕들을 감상하며 또 다른 폭포 상류 쪽으로 이어진 긴 데크길과 데크계단길을 올라갑니다. 봐도 정말로 아름답고 예쁜 12선녀탕 계곡의 경치입니다. 데크길과 데크계단길을 다 올라와 또 다른 폭포 상류의 데크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12선녀탕 계곡의 경치입니다. 데크 전망대를 지나 상류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탐방로 오른쪽으로 폭포의 옆모습만 살짝 보여주는 12선녀탕 계곡의 마지막 폭포를 살짝 보실 수 있고요. 옆모습만 살짝 보여주는 마지막 폭포를 지나 12선녀탕 계곡의 왼쪽을 따라 이어진 돌길의 탐방로를 올라가다 보면 12선녀탕 계곡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가는 12선녀탕 계곡의 10번째 다리가 나옵니다. 12선녀탕 계곡의 10번째 다리를 건너갑니다. 12선녀탕 계곡의 10번째 다리를 건너면 12선녀탕 계곡의 오른쪽을 따라 이어진 탐방로는 가파른 오르막 돌길과 돌계단길의 탐방로로 변합니다. 가파른 오르막 돌길과 돌계단길의 탐방로를 올라가다 보면 탐방로 왼쪽에 해발 863m를 표기한 국가지점번호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복숭아탕 폭포 상류에 세워져 있던 국가지점번호 이정표의 해발 고도가
793m였으니 복숭아탕 폭포 상류보다도 해발 고도가 90m 더 높아진 곳입니다. 해발 고도 863m를 표기한 국가지점번호 이정표를 지나서도 가파른 오르막 돌길과 돌계단길의 탐방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해발 863m를 표기한 국가지점번호 이정표를 지나고 가파른 오르막 돌길과 돌계단길의 탐방로를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이번에는 탐방로 왼쪽에 복숭아탕 0.8km와 남교리 탐방지원센터 5.0km 그리고 대승령 3.6km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복숭아탕 폭포에서 0.8km 올라온 지점에 세워져 있는 복숭아탕 0.8km와 남교리 탐방지원센터 5.0km 그리고 대승령 3.6km를 가리키는 이정표 앞을 지나갑니다. 이정표를 지나서도 가파른 오르막 돌길과 돌계단길의 탐방로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2선녀탕 계곡의 10번째 다리를 건너고 해발 863m를 표기한 국가지점번호 이정표와 대승령 3.6km를 가리키는 이정표를 지나 가파른 오르막 돌길과 돌계단길을 한참을 올라가시면 12선녀탕 계곡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가는 12선녀탕 계곡의 11번째 다리가 나옵니다. 12선녀탕 계곡의 11번째 다리를 건너갑니다. 12선녀탕 계곡의 11번째 다리를 건너며 내려다본 12선녀탕 계곡의 경치입니다. 복숭아탕 폭포 아래쪽의 12선녀탕 계곡에 비해서 계곡의 수량이나 폭이 확연히 줄어든 모습입니다. 12선녀탕 계곡의 11번째 다리를 건너면 11번째 다리 건너편으로 12선녀탕 계곡의 왼쪽을 따라 짧은 데크길이 이어지고요. 짧은 데크길의 앞쪽으로 연이어서 12선녀탕 계곡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가는 12선녀탕 계곡의 12번째 다리가 이어집니다. 12선녀탕 계곡을 건너는 11번째 다리와 연이어서 이어진 12선녀탕 계곡의 12번째 다리를 건너며 살펴본 12선녀탕 계곡의 경치입니다. 12선녀탕 계곡의 12번째 다리를 건너면 탐방로는 12선녀탕 계곡의 오른쪽을 따라 이어집니다. 12선녀탕 계곡의 12번째 다리를 건너면 12선녀탕 계곡의 오른쪽을 따라 만만하게 올라가는 탐방로가 길게 이어지는데 데크길 및 돌길과 돌계단길의 탐방로가 서너 번 반복되며 12선녀탕 계곡과 나란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12선녀탕 계곡의 오른쪽을 따라 12선녀탕 계곡과 나란하게 이어진 데크길을 지나고 돌길과 돌계단길의 탐방로를 올라가다 보면 탐방로 오른쪽에 해발 975m를 표기한 국가지점번호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12선녀탕 계곡의 10번째 다리와 11번째 다리 사이에 세워져 있던 이전의 국가지점번호 이정표의 해발 고도가 863m였으니 이전의 국가지점번호 이정표의 해발 고도보다도 112m가 더 높아졌습니다. 해발 975m를 표기한 국가지점번호 이정표를 지나고 돌길과 돌계단길의 탐방로를 다 올라가시면
또다시 12선여탕 계곡과 나란한 데크길을 지나가고요. 12선여탕 계곡과 나란한 데크길을 지나시면 돌길과 돌계단길의 탐방로가 또다시 이어집니다. 돌길과 돌계단길의 탐방로를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12선여탕 계곡과 나란한 세 번째 데크길을 지나갑니다. 십이선여탕 계곡과 나란한 세 번째 데크길을 지나면 길지는 않지만 탐방로가 12선여탕 계곡과 거의 맞닿아 이어집니다. 12선여탕 계곡과 거의 맞닿아 이어진 돌길의 탐방로를 지나갑니다. 12선여탕 계곡과 거의 맞닿은 돌길의 탐방로를 지나면 12선여탕 계곡과 나란한 네 번째 데크길이 이어집니다. 12선여탕 계곡과 나란한 네 번째 데크길을 지나갑니다. 12선여탕 계곡과 나란한 네 번째 데크길을 지나고 완만한 오르막돌길의 탐방로를 올라가다 보면 탐방로 오른쪽에 복숭아탕 1.8km와 12선여탕 입구 6.0km 그리고 대승령 2.6km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세워져 있고요. 이정표의 맞은편 탐방로 왼쪽에는 해발 1021m를 표기한 국가지점번호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12선여탕 입구에서 6.0km, 복숭아탕 폭포에서 1.8km를 올라온 지점에 세워져 있는 대승령 2.6km를 가리키는 이정표와 해발 1021m를 표기한 국가지점번호 이정표를 지나고 숲이 우거진 완만한 오르막 돌길의 탐방로를 조금만 올라가시면 12선여탕 계곡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가는 12선여탕 계곡의 13번째 다리인 작은 나무다리가 나옵니다. 12선여탕 계곡의 13번째 다리를 건너갑니다. 12선여탕 계곡의 13번째 다리를 건너고 12선여탕 계곡의 왼쪽을 따라 이어진 숲이 우거진 돌길의 탐방로를 조금만 올라가시면 곧바로 12선여탕 계곡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가는 12선여탕 계곡의 14번째 다리가 나옵니다. 12선여탕 계곡의 14번째 다리를 건너갑니다. 12선여탕 계곡의 14번째 다리를 건너면 탐방로는 12선여탕 계곡의 오른쪽을 따라 이어지고요. 12선여탕 계곡의 오른쪽을 따라 이어진 완만한 오르막 돌길의 탐방로는 계곡물과 맞닿아 나란히 이어집니다. 12선여탕 계곡의 14번째 다리를 건너고 계곡물과 맞닿은 돌길의 탐방로를 조금만 올라가시면 돌길의 탐방로 앞쪽으로 12선여탕 계곡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가는 12선여탕 계곡의 15번째 다리가 나옵니다. 12선여탕 계곡의 15번째 다리를 건너갑니다. 15번째 다리를 건너가시면 12선여탕 계곡의 왼쪽을 따라 숲이 우거진 돌길의 탐방로가 짧게 이어지고요. 숲이 우거진 짧은 돌길의 탐방로 앞쪽으로 12선여탕 계곡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가는 12선여탕 계곡의 16번째 다리가 이어집니다. 12선여탕 계곡의 16번째 다리를 건너가시면
제법 거칠고 가파른 오르막 돌길과 돌계단길의 탐방로가 12선녀탕 계곡의 오른쪽을 따라 나란히 이어집니다. 12선녀탕 계곡의 오른쪽을 따라 나란히 이어진 제법 거칠고 가파른 오르막 돌길과 돌계단길의 탐방로를 올라가다 보면 12선녀탕 계곡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가는 12선녀탕 계곡의 17번째 다리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13번째 다리에서 17번째 다리까지 5개의 다리는 대략 300여 미터도 안 되는 짧은 거리에 몰려 있습니다. 12선녀탕 계곡의 17번째 다리를 건너갑니다. 12선녀탕 계곡의 17번째 다리를 건너가시면 제법 가파른 오르막 돌길과 돌계단길의 탐방로가 12선녀탕 계곡의 왼쪽을 따라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12선녀탕 입구를 출발하여 모두 17개의 다리를 건너왔습니다. 그중 12개의 다리는 해발고도 1000m 아래쪽에 놓여져 있고요. 나머지 5개의 다리는 해발고도 1000m 이상 위쪽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다리만 더 건너가시면 12선녀탕 계곡에 놓여진 18개의 다리 모두를 건너가게 됩니다. 12선녀탕 계곡의 18번째 다리로 올라갑니다. 17번째 다리를 건너고 12선녀탕 계곡의 왼쪽을 따라 이어진 제법 가파른 오르막 돌길과 돌계단길의 탐방로를 올라가다 보면 작은 나무다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나무다리는 12선녀탕 계곡의 18번째 다리가 아니고요. 그냥 12선녀탕 계곡에 흘러드는 작은 물줄기를 건너는 나무다리입니다. 12선녀탕 계곡에 흘러드는 작은 물줄기를 건너는 작은 나무다리를 건너고 돌길의 탐방로를 조금만 진행하시면 12선녀탕 계곡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특별한 다리는 없고요. 그냥 징검다리를 통해 12선녀탕 계곡을 건너갑니다. 징검다리를 건너면 탐방로는 12선녀탕 계곡의 오른쪽을 따라 이어지고요. 제법 가파른 오르막 돌길과 돌계단길의 탐방로가 12선녀탕 계곡의 마지막 다리인 12선녀탕 계곡의 18번째 다리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2선녀탕 계곡의 오른쪽을 따라 길게 이어진 제법 가파른 오르막 돌길과 돌계단길의 탐방로를 한참을 올라가다 보면 12선녀탕 계곡의 마지막 다리인 12선녀탕 계곡의 18번째 다리가 나옵니다. 12선녀탕 계곡에 놓여진 18개의 다리 모두를 건너왔습니다. 18번째 다리를 건너면 탐방로는 12선녀탕 계곡의 왼쪽을 따라 이어지는데 가파른 오르막 돌길과 돌계단길이 굉장히 길게 이어집니다. 12선녀탕 계곡의 왼쪽을 따라 굉장히 길게 이어진 가파른 오르막 돌길과 돌계단길의 탐방로를 올라갑니다. 싱싱한 녹색의 이끼들이 탐방로 오른쪽의 12선녀탕 계곡 바위들은 물론 탐방로 주변의 바위들에도 그득합니다. 녹색의 이끼들이 살아있는 자연을 느끼게 합니다. 싱싱한 녹색의 이끼들이 그득한 녹색의 가파른 오르막 돌길과 돌계단길의 탐방로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굉장히 길게 이어진 가파른 오르막 돌길과 돌계단길의 탐방로이니
쉬엄쉬엄 천천히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싱싱한 녹색의 이끼가 그득한 가파른 오르막 돌길과 돌계단길의 탐방로를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탐방로가 잠시 평탄해지는 곳이 나옵니다. 평탄해진 탐방로를 조금만 지나가시면 탐방객들 누구나 자연스럽게 쉬어가는 자연 쉼터가 나옵니다. 이 길쭉하게 생긴 바위만 지나가시면 평탄해진 탐방로 오른쪽으로 12선녀탕 계곡물이 흘러가는 자연 쉼터입니다. 가파르고 긴 오르막 돌길과 돌계단길의 탐방로를 올라왔으니 자연스럽게 쉬어가는 자연 쉼터에서 잠시 쉬어갑니다. 해발 고도가 1000m가 훨씬 넘는 곳이라 그런지 계곡물에 손을 담그면 시원하다 못해 손이 시려운 계곡물이 흘러갑니다. 자연스럽게 쉬어가는 자연 쉼터를 지나서도 탐방로는 12선녀탕 계곡의 왼쪽을 따라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자연스럽게 쉬어가는 자연 쉼터를 지나면 실질적으로 12선녀탕 계곡물과 더 이상 만나는 곳은 없고요. 남교리 12선녀탕 계곡 입구에서 약 7.3km 거리의 응복능선과 서북능선으로 갈라지는 응복능선 갈림길 3거리까지 약 500여 미터의 거리를 계속해서 빡세게 올라가야 하는 가파른 오르막 돌길과 돌계단길의 비탈길이 길게 이어집니다. 더욱더 거칠고 가파른 오르막 탐방로로 변한 돌길과 돌계단길의 비탈길을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험하거나 위험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12선녀탕 계곡길 전체에서 가장 힘든 구간일 것입니다. 숨은 턱 밑까지 차오르고 허벅지는 터질 듯 탱탱 부풀어 오르는 느낌입니다. 그러니 이런 가파른 탐방로를 오르실 때에는 답사부장이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힘이 드시면 자신의 체력에 맞게 적절히 쉬어가시면서 쉬엄쉬엄 천천히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쉬어가는 자연 쉼터를 지나고 가파른 오르막 돌길과 돌계단길의 비탈길을 한참을 올라가다 보면 복숭아탕 폭포에서 2.8km의 거리를 올라온 곳인 가파른 오르막 돌길과 돌계단길의 탐방로 오른쪽에 해발 1212m를 표기한 국가지점번호 이정표와 12선녀탕 입구 7.0km 그리고 대승령 1.6km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해발 1212m를 표기한 국가지점번호 이정표입니다. 대승령 1.6km를 가리키는 이정표를 지나갑니다. 오르막 돌길과 돌계단길의 탐방로가 더욱더 가파른 오르막 비탈길의 탐방로로 변합니다. 더욱더 가파른 오르막 비탈길의 탐방로로 변한 돌길과 돌계단길의 탐방로를 올라갑니다. 대승령 1.6km를 가리키는 이정표를 지나면 응복능선 갈림길 3거리까지는 약 300여 미터의 거리만 더 올라가시면 되는데 더욱더 가파른 오르막 비탈길의 탐방로로 변한 돌길과 돌계단길의 탐방로를 올라가다 보면 응복능선 갈림길 3거리로 올라가는 가파른 오르막 돌길과 돌계단길의 탐방로가 이와 같은 모습의 가파른 오르막 탐방로로 변합니다. 마치 기차가 달리는 철길과 같은 모습입니다.
마치 기차가 달리는 철길과 같은 가파른 오르막 탐방로가 계속해서 길게 이어집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쉬엄쉬엄 천천히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마치 기차가 달리는 철길과 같은 가파른 오르막 탐방로를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마치 기차가 달리는 철길과 같은 모습의 길고 길었던 가파른 오르막 탐방로를 다 올라가시면 해발 1335m 높이의 응복능선 갈림길 삼거리에 도착을 합니다. 응복능선 갈림길 삼거리에 도착을 하시면 응복능선 갈림길 삼거리에는 12선녀탕 입구를 가리키는 공원 입구 남교리 7.3km와 대승령 1.3km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탐방로 왼쪽에 세워져 있습니다. 대승령 1.3km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세워져 있는 응복능선 갈림길 삼거리를 지나갑니다. 응복능선 갈림길 삼거리의 해발 고도가 1335m이고 마치 기차가 달리는 철길 모습의 탐방로 아래쪽에 세워져 있던 국가지점번호 이정표의 해발 고도가 1212m였으니 300m의 거리를 올라오는데 고도가 123m 높아진 탐방로를 올라왔으니 마치 기차가 달리는 모습의 탐방로가 얼마나 가파른 오르막 탐방로였는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복능선 갈림길 삼거리를 지나 완만하게 내려갔다 완만하게 올라가는 능선길을 300여 미터 이동하시면 안산과 대승령 사이의 서북능선 안산 갈림길 삼거리에 도착을 합니다. 안산 갈림길 삼거리의 해발 고도는 1353m로 응복능선 갈림길 삼거리보다도 18m가 높은 곳이고요. 안산 갈림길 삼거리에 도착을 하시면 공원 입구 남교리 7.6km와 대승령 1.0km 그리고 장수대 3.7km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탐방로 왼쪽에 세워져 있습니다. 안산 갈림길 삼거리를 지나 1.0km 거리의 대승령으로 이동합니다. 안산은 자연휴식연제로 출입 금지 지역입니다. 완만하게 내려가는 능선길이 길게 이어집니다. 안산 갈림길 삼거리를 지나 대승령으로 내려가다 바라본 서북능선과 남설악의 경치입니다. 남설악 쪽으로는 주걱봉, 가리봉, 전봉산이 조망이 되고요. 서북능선 앞쪽으로는 대승령, 귀때기청봉은 물론 귀때기청봉 왼쪽 뒤쪽으로 끝청봉을 지나 소청, 중청, 대청봉까지 조망이 됩니다.
안산 갈림길 삼거리에서 대승령으로 내려가는 능선길의 모습입니다. 안산 갈림길 삼거리를 지나 능선길을 따라 대승령으로 내려가다 보면 능선길 중간에 해발 1242m를 표기한 국가지점번호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안산 갈림길 삼거리보다도 111m가 낮아졌습니다. 해발 1242m를 표기한 국가지점번호 이정표를 지나 능선길을 따라 계속해서 대승령으로 내려갑니다. 안산 갈림길 삼거리 쪽에서 대승령으로 내려가는 능선길의 모습입니다. 커다란 나무들이 우거진 숲길이라 주변의 경치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안산 갈림길 삼거리 쪽에서 대승령으로 내려가는 능선길은 능선길 중간에 살짝 완만하게 올라가는 구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완만하게 내려가는 능선길이 대승령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1.0km 거리의 완만한 내리막 능선길을 지나 해발 1210m 높이의 서북능선 대승령에 도착하였습니다. 대승령 정상에는 해발 1210m를 표기한 대승령 정상목이 세워져 있고요. 대승령 정상목 뒤쪽에는 설악산 서북능선 탐방로 안내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지나온 능선길을 뒤돌아보시면 뒤쪽으로 해발 1430m 높이의 안산이 보입니다. 탐방로 안내도를 살펴보고 2.7km 거리의 장수대로 하산하겠습니다. 장수대에서 서북능선의 대승령에 이르는 길을 장수대 탐방로 또는 장수대길이라 부르고요. 대승령에서 약 1.8km를 내려가시면 대승폭포가 있습니다. 서북능선의 안산과 귀때기청봉 사이에 위치한 대승령 정상에서 내려갑니다. 탐방로 안내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승령에서 장수대로 내려가는 장수대길 초반의 0.7km는 매우 어려움을 나타내는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장수대길 방향의 대승령 정상 조금 아래쪽에는 남교리 탐방지원센터 8.7km와 대청봉 13.6km 그리고 장수대 2.7km를 가리키는 갈림길 삼거리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대승령 정상을 지나 탐방로 안내도에 매우 어려움을 나타내는 검은색으로 표시된 가파른 내리막 돌길과 돌계단길의 탐방로를 다 내려오시면 대승령 0.9km와 장수대 1.8km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세워져 있고요. 장수대 1.8km를 가리키는 이정표를 지나고 숲이 우거진 돌길과 돌계단길의 탐방로를 내려가다 보면 대승폭포 위쪽의 계곡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가는 데크다리가 나옵니다. 데크다리를 건너면 완만하게 내려가는 돌길과 돌계단길의 탐방로가 대승폭포 위쪽의 계곡 왼쪽을 따라 대승폭포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대승폭포로 내려가는 탐방로의 모습입니다. 대승폭포에 다 도착하였습니다. 대승폭포 데크 전망대로 내려갑니다. 대승폭포 데크 전망대에 다 내려왔습니다. 대승폭포와 대승폭포 주변의 경치입니다. 대승폭포는 장수대 입구에서
0.9km 지점에 위치한 폭포로 높이가 88m이고요. 금강산의 구룡폭포, 개성천마산의 박연폭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폭포로 알려져 있는데, 대승폭포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서려 있다고 합니다. 먼 옛날 한계리에 대승이라는 총각이 살았는데, 하루는 폭포가 있는 돌기둥 절벽에 동아줄을 타고 내려가서 돌버섯을 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벽 위에서 대승아 대승아 하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외침이 들려 동아줄을 타고 올라갔으나, 어머니는 간 곳 없고 동아줄에는 신장만한 지네가 매달려 동아줄을 뜯어 막 끊어지려는 참이었습니다. 대승은 동아줄을 급히 타고 올라 무사히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후세 사람들은 죽어서도 아들의 위엄을 가르쳐준 어머니의 외침이 메아리 친다고 하여 이 폭포를 대승폭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대승폭포의 물줄기는 이른 아침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 다음에는 저녁에 촬영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량의 차이가 느껴지는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에 촬영한 대승폭포의 물줄기입니다. 저녁에 촬영한 대승폭포의 물줄기입니다. 대승폭포 데크 전망대를 지나 장수대로 내려가겠습니다. 대승폭포 데크 전망대에서 올라갑니다. 지금부터는 답사부장이 대승령 정상에서 거의 탈진하신 탐방객을 도와준 이야기를 하며 설악산 국립공원 장수대 분소가 있는 장수대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승폭포에서 장수대까지는 0.9km의 거리이고요. 모두 8개의 가파른 내리막 데크 계단길이 길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승폭포에 세워져 있는 대승령 1.8km와 장수대 0.9km를 가리키는 이정표를 지나갑니다. 때는 2023년 7월 26일 무더운 한여름이었습니다. 답사부장이 12선녀탕 계곡을 지나고 대승령에 도착하는데, 어느 남자 탐방객분이 119에서 오신 분이냐고 묻기에 아니라고 대답하고, 무슨 일이 있으시냐, 왜 119를 부르셨냐고 물으니 119에 도움을 요청한 지 1시간이 넘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선생님이 올라오시기에 119 구조대가 온 줄 알고 반가운 마음에 119에서 오신 분인가 해서 119에서 오신 분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냐고 물으니 물 좀 주실 수 있냐고 요청하기에 답사부장이 가지고 있는 물과 이온 음료를 충분히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자초지종을 물으니 자신은 어제 백담사를 출발해서 수렴동 계곡과 구곡담 계곡을 통해 봉정암으로 올라와 소청봉, 중청봉을 지나 대청봉까지 구경하고 중청대피소에서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른 아침에 중청대피소를 출발하여 끝청봉과 한계령 삼거리를 지나고 귀때기청봉을 넘을 때 식수가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가리봉과 주걱봉 및 삼형제봉 등 남설악의 멋진 경치를 감상하며 장수대로 내려갑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걸을만 했는데 점점 갈증이 심해지고 기운이 빠져 도저히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 이러다 이곳에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119에 구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 여기 대승령까지 와서 119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9에 다시 전화를 걸어 출발하셨냐고 확인 전화를 하려는데 공교롭게도 대승령은 휴대전화 전파가 잡히지 않아 전화 확인도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걸을 수 있겠냐고 확인한 다음 걸을 수 있다고 하여 119가 장수대 쪽에서 올라올 것 같으니 장수대 쪽으로 천천히 내려가다 보면 중간에 119와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으로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행히 대승령 0.9km와 장수대 1.8km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세워져 있는 곳에서 119 구조대원 4명과 만나 무사히 장수대까지 하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숭아통 폭포가 있는 12선녀탕 계곡길과 대승폭포가 있는 장수대길 사전답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전답사의 답사부장입니다.